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터 아놀드입니다. 여러분은 스키 타면서 몇 번이나 넘어지시나요? 물론 스키 기술을 배워가는 초중급 단계라면 엄청나게 넘어지는 게 당연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오랜 기간 스키를 즐기면 넘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넘어진 날이요, 22년 1월 31일이었더라고요. 엣지에 걸렸어. 여기 엣지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딴 생각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벌써 4년이나 됐군요. 제가 잘 타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랜 기간 스키를 즐기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걸어 다니시면서 몇 번이나 넘어지시나요? 아마도 어린 시절이 지나고 나서 넘어진 기억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것은 몸이 익숙한 운동 기억으로 순간순간 빠른 대처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스키를 타면서 넘어질 뻔했던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뭐지? 설명이 나쁜가? 생각했는데 그냥 잘 그루밍이 된 평사면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다가 삐끗하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순간 내 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뭘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징 커브란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스키 동호인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이는 결과적으로 스키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 다양한 요소가 스키 퍼포먼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더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성장기를 끝내고 죽기 전까지 계속 늙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까지 스키를 잘 타기 위해서는 스키 동작에 필요한 근육군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체력은 나이를 먹어가며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어떡하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고수가 될수록 스키를 타는데 그렇게 많은 체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치트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키 고수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글쎄요, 이 영상이 학술 논문은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에이징 커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냥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이대별 활동 방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이전인 우리 젊은 동호인들은 그냥 달리면 됩니다. 우리 구혜선 씨처럼 스키 기본기인 A자 활강이 가능해지면 스키 기술에 집착하지 마시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스키장에서 막 달리시면 좋습니다. 물론 안전하게요. 스키 선수는 10대 이전에 입문을 해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기술을 완성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그 수준까지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스키 선수는 이미 10만 시간 이상 스키를 달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호인들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제 생각에는 스키 기술을 완성시키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즐겁게 때로는 미친 듯이 소중한 젊음의 시간을 스키장에서 불태우는 것이 인생의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0, 40대에는 체력과 기술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자신의 신체에 맞는 스키 기술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약간씩 스키 기술을 교정해 나가면 더 편하고 더 행복하게 스키를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시기에는 직장과 가정생활로 인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스케줄표에 반드시 스키 타는 시간을 할당해서 스키 기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1년에 한 번씩
해외 투어를 가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약간은 식상해지는 국내 스키장과 다르게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5, 60대에는 부상 방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력 감소와 관절의 유연성 저하가 두드러지면서 무릎 관절과 허리 통증이 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이 시기에는 운동 전 워밍업을 철저히 하시고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더 편한 자세로 제가 제안하는 티턴같이 그런 기술도 바꿔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이상에서는요, 제가 아직 70대가 아니라서 경험적인 언급은 못하지만 학술 자료와 선배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70대 이후에는 근력과 유연성이 더 줄어들면서 관절의 운동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 충분한 준비와 쉬운 코스를 선택하며 편안하게 달리시면 여전히 스키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일본 투어 때 숙소에 혼자 오신 일본인 스키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88세인데 매주 일에 4시간씩 동네 스키장을 달리고 한 시즌에 한 번씩 4박 5일로 일본 내에 있는 유명 스키장으로 스키 투어를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90살에 혼자 일본 투어를 갈 수 있을까요?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저도 리즈 시절에는 정규 시합 목을 코스를 한 번에 달리면서 필립도 하고 360도 했었는데 이제는 무서워서 코스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관절의 운동 범위가 축소됩니다. 이는 스키 동작에서 균형을 잡거나 회전할 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과 고관절의 가동성이 줄어들면서 급격한 턴이나 빠른 반응이 힘들어집니다. 스키의 기본 자세는 Z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의 각도와 고관절 각도가 동일하게 움직여서 스프링처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며 혈면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즉 완전히 주저앉은 상태와 서 있는 상태가 동일하게 스프링처럼 움직여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 늙어가며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 완전히 주저앉는 자세가 힘들어집니다. 아니면 배가 나와서 그런가요? 여하튼 이 소리는 울퉁불퉁한 설면에 빠른 대처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도 급사면 또는 모글 코스 등은 피해가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상으로 노화 문제가 다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용평 핑크, 옐로우 같은 평사면에서 여객지에 걸려 넘어진 적 있으시나요? 50대가 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한 번쯤 평사면에서 넘어진 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게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오른손 또는 왼손을 쓰는 한손잡이입니다. 즉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키를 타면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체중을 실을 때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향은 스키를 탈 때 좌우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으로 회전은 매끄럽게 할 수 있지만 왼쪽으로는 다소 어색하거나 느리게 회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당연한 증상인데 젊은 시절에는 스키 기술, 체력으로 간단하게 극복할 수 있어서 거의 느끼지 않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근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주 발이 아닌 반대쪽 발에 힘 조절이 어려워지며 평사면 여객지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약한 방향, 즉 왼쪽 오른손잡이의 경우 회전을 하면서 충분히 근육 기억을 다시 익혀야 됩니다. 또한 한쪽 다리로 중심 잡기 연습을 통해서 양쪽 근력을 균형 있게 강화한다면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 나이에 맞는 스키 장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격 흡수를 도와주는 플렉스가 낮은 부스나 스키판도 가벼운 것을 사용하신다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긍정적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도전과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것이 스키를 오래 즐기는 비결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키는 나이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베이징 커브를 극복해서 여러분도 100살까지 스키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즐겁고 안전한 스키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